저는 10년간 도박으로 찌들었던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고 지금은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 전환을 고려 중인 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고요. 어두웠던 과거의 날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의 성취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도박으로 힘들었던 지난날의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도박을 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고된 식당 일에 힘든 몸을 이끌고 퇴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이 저의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 계기가 있다고 해서 10년을 이어져 온 도박의 습관이 순식간에 끊어지던 건 아니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있죠.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손을 대는 손실만회 심리, 당장의 이익을 쫓는 단기 쾌락 우선 심리,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통제력 상실, 딱 한 번만 더 하고 끊자라는 자기 합리화. 저는 이것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장나버린 뇌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간 도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 뭐든지 해봐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건네주신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치료되는 과정들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단도박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도박을 끊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단도박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모임의 사람들에게 저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고 나니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임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은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고 사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나는 평생 도박의 유혹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 저는 그 프레임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도박 모임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해서 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들었던 말, 저는 단순히 참고 견디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나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박을 끊는 데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방법, 행동들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을 말하는 좋은 책들, 자기계발서, 여기에 나오는 행동들과 습관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기상하기, 자고 일어난 이불 개기, 매일 5km 러닝하기, 명상하기, 찬물로 샤워하기. 사실 이런 습관들은 여러 책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인데요. 사람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에서 알려주는 방법들, 습관들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도박을 드디어 끊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로 간단하고 좋았겠지만 10년을 이어져 온 도박의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시기, 도박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시기, 저는 모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제 마음과 의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단 도박뿐만 아니라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내려가고 스스로를 탓하며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자기 비하부터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읽었던 어느 책의 구절,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라. 이는 마음챙김이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 자기 자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한 사람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크리스틴 네프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비란 우리가 공경에 처한 친구를 대하듯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기 비하를 멈추고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애정 어린 마음과 호의를 품고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스스로의 마음과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자도 덧붙이는데요. 우리가 설사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이는 공경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달래주어야 한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듯이 말이다. 힘든 상황에 자기 비하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정 상황에 대한 자기 비하의 반응은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하며 반응을 할지, 자기 자비를 선택하여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할지를요. 자기 비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결과가 뒤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식욕이 터져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위안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의지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먹어댄다며 자책하고 원망하며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의 뇌에서는 기억과 의사결정, 감정적 대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즉,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 뇌를 경직되게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에 초점이 맞추어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 교수 시드니 블렛도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자기 비판에서 비롯된다. 수치심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력감과 자기 혐오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안정감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애정 호르몬 옥시토신, 우리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엔도르핀이 다량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배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변화를 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내용을 제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는 날이 있더라도 더 이상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저를 친절하게 대하고자 노력했고요. 그렇게 제 자신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나니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속으로라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자기 비하를 일삼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뇌시킬 정도로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나는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박에서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박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도박을 끊고 있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자기 비하를 하는 것부터 멈추셔야 된다고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3가지 핵심 문장 중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문장은 에밀 쿠에의 책 자기 암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면수를 먼저 떠올리시죠. 이 책은 출간된 1922년부터 수십 년간 비평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문장을 말하고 되뇌이며
삶을 향상시킨 사람들의 사례가 쏟아져 나오면서 100년이 지난 시점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은 도박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먼저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들이죠. 바버라 드 안젤리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선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선택의 질을 개선하려면 그러한 선택을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하려면 의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술을 끊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의지에 반하는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는 사람의 의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사람의 의지, 도박을 끊고 싶다는 사람의 의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서 이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의식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이 말을 반복하며 내 의식에 서서히 스며들어간 이 문장으로 보다 긍정적인 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구체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안녕, 사랑해.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 철수야, 사랑해. 안녕, 영희야, 사랑해. 안녕, 민수야, 사랑해. 이 문장은 마음챙김 책의 저자 샤오나 샤피로의 테드 강연으로도 유명한 문장입니다. 도박을 할 때 쾌락을 원하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감정과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쾌락을 원했던 뇌가 자기 사랑을 인식하고 평온함을 원하는 뇌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기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5년 전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고자 고향에서 35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5평 남짓한 조그만한 원룸에서 아무런 연고도 직장도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지켜준 문장은 안녕 사랑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도박의 충동이 올라올 때에도 숨을 천천히 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자신을 바라보니 저는 더 이상 어두웠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죠.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안녕, 사랑해. 이 3가지 문장은 자신의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최고의 문장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협력자가 될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의지로 끊기 힘들었던 지독한 중독,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적인 문장들로 스스로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어느 순간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듣기 좋은 문장들을 담은 편안하게 틀어놓으실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